왕따 당할 수도 있어.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 서열 낮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요.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좀 마음이 여린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아들이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힘들어한다. 세세한 좀 에피소드는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실 내에 좀 서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 어린 애들인데 좀 서열이 있다는 거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친구가 굉장히 재미있게 막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한 친구는 즐거워서 죽겠다는 표정인데 한 친구는 굉장히 힘든 표정이란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태민아 뭐 가명이에요. 진수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 저 진수랑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일로 와봐. 진수야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모기만한 목소리로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요리 실습 준비물을 나눠라 라고 하면은 유독 한 아이가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에서 보면 어떤 친구들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실 카스트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교사들과 그런 학생들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쓴 논문인데 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 교실 카스트라는 용어가 뭐냐면 좀 인기가 많은 학생을 축으로 해가지고 서열이 정해지는 구조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교실 내에 서열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실 내에 서열이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실을 바라보면 서열이 있고 좀 남학생들을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결과에 따라서 좀 명명을 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권력 추구형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좋아해요. 좀 축구를 잘하고 좀 체구도 있고 체구는 적더라도 목소리가 크고 이런 친구들이 권력 추구형의 남학생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권력 추구형도 좀 세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를 보면 좀 최고 권력형입니다. 가장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고 좀 권력이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다음 대리 권력형이에요. 이 최고 권력형의 그 권력을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나누어 쓰는 그런 대리 권력형 친구들이 있고요. 이 최고 권력형과 이 대리 권력형의 그런 친구들과의 라이벌이 되는 권력 라이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추구형이 있고요. 이 권력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좀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장난꾸러기형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이랑은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혼자 노는 자발적인 아웃사이더형이 있고요. 여리고 소심하고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만만이형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의 권력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갈등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권력 추구형 내에서 이 최고 권력형과 대리 권력형 그 한 팀과 이 권력 라이벌형 여기에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은 이 만만이형을 괴롭히는 그런 갈등이에요. 근데 만만이형을 괴롭히는 그 집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좀 어떤 남학생이든 그냥 만만해 보일 때 좀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부류의 어떤 갈등이 눈에 보이고 또 저한테 도움을 항상 청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만만이형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일단 우리 아이가 좀 남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음을 보다듬어 주셔야 돼요. 진짜 힘들겠다,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든 부모님은 무조건 네 편이다.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런 인식을 평소에도 항상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친구들이 내 아이를 그래도 되는 아이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그래도 되는 아이라는 거는 좀 본능적으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로, 나보다 약하다, 나보다 세다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만하게 본 친구들을 괴롭혀요. 좀 어떻게 들으면 잔인할 수도 있는데 좀 본능적으로 그러는 면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그래도 되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괴롭혀봤자 너는 유리할 게 없어. 이 생각을 친구한테 좀 심어줘야 된다라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괴롭히려고 한다. 그러면 싫다는 걸 단호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단호하게 말한다는 게 소심하고 여린 친구들한테는 힘들죠. 집에서 부모님이랑 역할놀이를 해가지고 싫어, 하지마,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거울 보고 100번 보고 가서 연습한 거를 말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일러라, 엄마 아빠한테 일러라,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괴롭혀봤자 우리가 뭐 이득될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 더 이상 우리 아이가 그 사이에서 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이한테 또 해주셔야 되는 말이 몸의 세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기야. 너가 친구들이 괴롭힐 때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친구들은 더 재밌다고 느껴. 그리고 널 더 만만하다고 느끼는 거야. 너 강한 애야. 마음이 센 아이야. 그리고 너한테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좀 강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해보자, 뭐 이런 말을 해주면서 이제 아이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보면은 우리 아이가 여린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우리 아이가 좀 남자다웠으면 좋겠다, 좀 센 아이들이랑 어울리면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센 아이랑 묶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에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좀 누구랑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일부러 그 아이가 다니는 축구 클럽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남자아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더 힘들어해요. 걔랑 같이 다니면서 마음이 힘들죠. 나보다 너무 센 아이랑 다니면서 이제 자존감이 약해지고 좀 무력감을 더 느끼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자기랑 맞는 친구랑 어울리면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섬세하게 배려를 하면서 서로 챙기면서 잘 지내거든요. 너한테 가장 맞는 친구가 누구냐, 좀 마음이 편한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친구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센 아이랑 같이 붙여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서열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차라리 이 상황을 수용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한정해 놔야 돼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 서열 낮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저도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과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교실 카스트라는 거에 나와가지고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학교를 영원히 다니는 건 아닙니다. 전체 평균 수명을 놓고 보면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자세로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의 인간관계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인간관계를 일단 리셋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기간이 한정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학교가 여러분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모든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겠지만 학교를 떠나 세월이 지나면 긴 인생 중에서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이가 친구 관계나 또는 학원 문제나 어떤 서열 문제나 이런 걸로 혹시라도 자살을 하거나 나쁜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버텨야 돼, 이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면 학교 그까짓 거 그만둬도 돼,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듯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못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공간이고 미성숙한 그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에 나오면 다른 또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실 서열에 있어서 뭔가 괴롭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입소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